하고 싶은 건 많은데 사고 싶은 건 많은데 가보고 싶은 곳 많은데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중 모든 게 보기 전에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날 주저.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화버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국 주식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슬라 코드를 한번 시세 흐름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제가 일전에 앞선 영상에서도 지금 급락을 했을 때 이때쯤이었죠. 테이퍼링 이슈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때 9월, 10월 그때 무렵에 제가 분석했던 그때 시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때 돌파했던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이론은 기준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을 했고 여기서 지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잘 대응이 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을 줬다가 지금 여기 11월 달에 16,000에 부딪혀서 다시 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끝났냐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지금 미국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려스러워하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다라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그 현상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대응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시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시면 이거 차트나 아니면은 이 그래프를 괜히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을, 그리고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자금들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그런 거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자금의 금융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지, 결국은 시세 아닙니까? 이 시세가 어떻게 흐르냐가 결국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짓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 결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 달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이 음봉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뭐가 있습니까?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예요. 장기 추세선이 상승 기울기에 있으면서 지금 이번 달에만 음봉으로 이미 마이너스 2.9%로 음봉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장기 추세선상에 걸려 있죠. 여기 6개월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갔죠. 이때도 앞서 흐름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내려왔어도 추세선상에는 딱 걸려서 지지가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았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상승 추세 중이니까 아래 꼬리 달죠. 상승 추세 구간이니까 내려와도 아래 꼬리를 답니다. 이게 바로 추세선상에서의 조정 구간일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떠냐, 상승 추세 구간인지 상승 추세 구간에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혹은 혼란한 이 올랐다 냈다 하면 이 혼선 구간에서의 하락 조정인지, 그런 것들을 잘 시장 분위기를 시장 추세를 읽어내면 시장을 대응하거나 혹은 내가 대응을 안 하더라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마음을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선 상에서 지금 어느 정도 눌림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 추세가 끊기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딱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추세선상에서 지금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박스권 상에서 갇혀 있는 상태가 되죠. 테슬라 한번 지금 보시게요. 테슬라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물론 테슬라도 지금 장기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 선상에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요.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2달째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냐? 아닙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 유지한데 이번 달에는 지금 조정이고 이번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날까라는 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테슬라의 상승은 믿고 있는데 좀 이렇게 깊게 하락하니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현상이요? 지금 최근에 재밌는 현상 나타나고 이제 테슬라 코드라는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12월 9일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 혹은 사람들이 이제 이 메시지,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서 12월 9일 날 스페이스X와 합병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스탁 스플릿을 할 수도 있다. 혹은 12월 9일 날 어떠한 테슬라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해석들을 좀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그냥 코드를 한번 다빈치 코드에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테슬라 코드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재미입니다. 재미삼아. 근데 저는 주식 시세로 한번 그 코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뭘 해보고 있냐면요. 보실까요? 지금 21선의 기울기입니다. 21선의 기울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여기 둥그스름하게 이제 아치형을 그리다가 지금 이제 이번 때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21선의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선은 20개의 이 캔들의 평균 값입니다. 그럼 그 평균 값은 지금은 낮고 그 다음에 20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아직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게 되면 빠져나가는 주가가 이 높은 주가가 없어져 버리고 평균 가격에 대해서 지금 만만한 상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평균 21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런 주가, 종가들의 합이 3일 뒤가 되면은 그 기울기가 완만하게 옆으로 길 수 있는 혹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 구간 그리고 $1000 초반 가격대를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지금 앞서 지금 보셨다시피 $1000라는 그 심리적 가격선을 앞에서는 한번 지켜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장래성을 믿는 분들은 더 이상 팔 필요가 없죠. 지금 땡큐하고 더 사면 됩니다. 돈이 더 있으면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찬스가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코드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하루, 이틀, 3일 뒤에, 그래서 3, 4일 뒤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2월 5일,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째가 되는 게 12월 9일이 되네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면 12월 9일, 자, 지금 추세 분석에 따라서 12월 9일이 되면은 21선이 당연히 지금 완만하거나 상승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9일 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추세 선상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가격대에 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이때가 처음으로 뭐가 있었냐면
아마 이 날이었나요? 이 전날이었나요? 11월 8일, 9일이니까 11월 5일 장 끝나고,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자기 주식의 10%를 이제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트윗을 한번 올렸던 그 주말이 되겠네요. 그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좀 일론 머스크가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서 마이너스 12%까지 지금 하락을 했었던 그날이네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21선이 이 캔들이 빠져나가는, 즉 3일 뒤부터 이 캔들이 빠져나가면서 21선이 그려질 텐데, 그때는 21선의 기울기 부담이 적고, 그때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이벤트가 없더라도 이 20일 평균 가격은 이제 완만해질 겁니다. 하락에서. 그렇다면 조금만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혹은 자연스럽게 상승 턴을 한다면 12월 9일부터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코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재미삼아요. 하지만 시세 이론상에서도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관심 많으시죠? 엔비디아 흐름을 잠깐 보시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상승 추세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똑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ARM, 어드밴스 리스크 머신이라고요. 영국에 있는 이제 CPU 코어, CPU IP라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저전력 CPU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AR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해낸 IP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거를 이제 그 회사 자체의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려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영국 정부에서 아예 그냥 그거를 독점이라는 이유로 좀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그 이슈 하나로, 그 호재 기대 그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을까요? 올해 지금 1년 동안 13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엔진은 그 ARM 인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GPU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카드,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원래 사업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중에 가장 선두에 지금 그리고 핫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인공지능 플랫폼이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도 자율주행 플랫폼 솔루션을 엔비디아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사업도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 이외에도 B2B 사업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ARM이었는데, ARM 인수가 약간 지금 어떤 약간의 장애물을 만나면서 좀 힘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미 추세선상에서 상승 추세 공간에 있고, 설령 그게 실망에 의해 가지고 ARM 인수의 난항이라는 그 뉴스로 인해서 좀 힘들어지더라도 추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것도 잠깐 볼까요? 금융주.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3%대까지 다시 또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지금 상승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다가
예, 10년 만기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그 조정받은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 이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걱정돼서 다시 금리가 다시 하락하게 됐는데 그에 따라서 금융주도 지금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도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TSMC도 보시면은 TSMC도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시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나 혹은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줄들도 지금 어떤 아직 상승 추세로 복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AMD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는 지금 21선 아래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눌러줄 때 쌀 때 사야 됩니다. 막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비쌀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눌러줄 때 음봉일 때 이때 봐서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사는 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주가가 핫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잡는 그런 매매는 안 됩니다. 좋은 녀석을 뭐 AMD나 엔비디아나 뭐 이렇게 좋은 기업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을 줄 때 땡큐하고 분할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앤 홀딩 하시면은 그 이후에 6개월, 1년, 그리고 2년, 3년 뒤에 꾸준히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성공 투자로 가는 정석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딩 하면은 미국 주식은 트레이딩 하면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짧게 해서 수익을 내봐야 세금 내고 22% 세금 내고 그리고 수수료 내고 수수료도 비싸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또 세금도 내고 차 뛰고 퍼뛰고 가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럴 빼서 차라리 다른 걸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식들은 단기 트레이딩은 비추이고요. 대신 성장성이 좋고 향후에 우량한 주식들 성장 기대가 높고 그 다음에 배당도 잘 주는 뭐 그런 등등의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전략에 맞춰가지고 그게 맞는 훌륭한 기업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가격 조정을 줬을 때 명품주는 그때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가격 조정을 줬을 때 땡큐라고 한마디 던져주면서 매수하고 그리고 꼭 지고 있는 겁니다. 뭐 에스플러스의 어떤 뭐 강방천 회장님의 표현을 따르면은 좋은 주식,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내가 매수하고 나서는 그냥 수면제 먹고 자라고 그래요. 그냥 내비두란 얘기죠. 꼭 그냥 또 이게 좀 떨어졌다고 해고 손절하고 올랐다고 해고 다시 또 매수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주식, 훌륭한 주식 매수하고 그냥 수면제 먹고 자세요.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라는 게 강방천 회장님의 어떤 조언인데 그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그냥 길게 즉 기업이 기대했던 그 사업 비즈니스를 잘 수행을 해내고 그 결과를 잘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의 보답은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도 지금 나오게 되고 그것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의 말씀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저 양반들은 어떻게 해서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그런 주식 투자만으로서 그런 부를 이뤘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알려주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듣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기술과 비법, 물론 기술과 비법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그런 기본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어떤 트릭과 기술들을 활용해 나가야지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같이 주식 투자로 부자 돼 보시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시죠. 네, 감사합니다.